항상 창펑자오가 말해줬던 거, 그들은 싸게 사길 원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에 미친 남자 세일러 형님께서 오늘 또 본인의 트위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을 올려줬는데, 이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이 황소가 지금 목걸이에 이따시만한 비트코인 목걸이를 목에 딱 걸고 위풍 당당하게 서 있다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에는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월가의 엘리트들과 글로벌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는지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스트레티지 형님은 비트코인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본인 회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식조차 연초 대비해서 벌써 344%나 폭등하면서 심지어 비트코인의 레버레이지 상품처럼 폭등하고 있다. 스트레티지 형님은 비트코인과 본인 주식까지 폭등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스트레티지 형님은 조만간 또다시 전환사채 발행해서 또 빚내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하려고 아마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GBTC의 투매 물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 다시금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큰형님인 블랙록과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다시 완벽히 회복이 되면서 또다시 엄청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과열을 시켜주는 GBTC의 유출이 나왔고 다시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유입이 진행되는 만큼 또다시 계속 유입세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축적은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최근 기술적인 저점 매도 이후에 비트코인 ETF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근데 중요한 소식이 셀프 커스터디 인베스터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조정 때 엄청난 큰 매집을 하면서 개미들 털어주고, 이 개미들이 무서워서 던진 물량 결국에 다 ETF 기관들이 삼켰다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들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한 주 동안만 1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또다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반감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미국의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은 최대한 개미들이 지금 가격에 던지게 만들어서 그 물량을 완전히 쌈싸 먹은 이후에 본격적인 불장을 반감기 이후에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초전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기관 전용 선물 거래소인 CME의 임원조차 월스트리트가 무시하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너무 크고 너무 세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 CME 기관들이 선물 거래하는 미결제 약정이 바이낸스보다도 50% 이상이나 더 많다. 그 얘기는 뭐냐? 기관들이 지금 얼마나 비트코인에 뜨거운지를 CME가 지금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1위 선물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선물 거래 비중 오픈 인터레스트보다 CME가 훨씬 더 압도적인 오픈 인터레스트를 보여주고 있고, CME는 보통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기관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비트와이즈 CIO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안정성이 담보됐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3% 혹은 5%의 포트폴리오 배분을 고려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증가했고, 심지어 어떤 호재가 있었습니까? 영국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정식 출시하려고 하는데 영국의 투자자 수요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홍콩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비트코인 현물 ETF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진정한 기관 투자자, 연금이나 기부금 이런 엄청 초대형 국부 펀드까지 1% 미만의 원래는 비트코인 배분을 선호하겠다라고 했지만 3% 이상 비트코인을 얼로케이션하고 배분해야 된다라는 트렌드가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 중 하나인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가상자산 전용 커스터디 및 트레이딩 계정을 출시하면서 별도 운영 계정 SMA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했고, SMA는 전문 투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로 프랭클린 템플턴은 각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25%나 할당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비율로 비트코인을 할당하려는 이런 전통 금융기관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 진짜 기관들의 자금의 유입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최대 기관 비트코인 크립토 수탁사인 비트고의 CEO 마이크 벨 씨가 헤지 펀드가 ETF에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까지 그리고 기부금까지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어떻게 보면 커스터디 업체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가장 최전방에서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 투자위원회를 거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금부터 자금이 조금씩 단계별로 유입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닙니다. 투자위원회를 거치고 SEC의 허가를 받아야 그때부터 정식으로 본인들 포트폴리오와 펀드의 비트코인을 배분하고 얼로케이션 할 수 있는데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조차 본인들 소유 펀드의 비트코인을 배분하려고 신청서를 넣은 상태다. 이게 승인이 됐을 때가 진정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TF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고객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거라고 한다면 진정한 비트코인 기관들의 유입은 이런 헤지 펀드들이나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배분을 싣는 거, 그게 진정한 기관들의 유입이다. 근데 그 유입은 이제 시작도 안 됐고 지금 그 단계들을 차근차근 거쳐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 미국에서 가장 큰 부를 갖고 있는 미국 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부머 세대가 비트코인 채택률을 새로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진정한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했을 때 그때가 진정한 불장이고 지금 이런 거시적인 요인과 결합돼서 부머들의 새로운 자금까지 유입되면 전례 없는 채택 그리고 전례 없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 자금 유입은 진정한 베이비 부머들의 자금 유입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이고 전초전일 뿐이라는 것을 노보그라츠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도 비트코인 채굴에 관여하면서 네트워크 역학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의 생산자, 공장장은 누굽니까? 결국에 채굴 기업이다. 근데 채굴 기업까지 월가가 개입하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나라도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50%, 그러니까 비트코인 공급의 50%를 이 미국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게 미국의 월스트리트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죽이겠습니까?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장이면 비트코인 죽여야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더 마케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원하게 만들고 가격 상승시켜야 여러분들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생산자고 공급자라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더욱더 가격을 띄우고 상승시켜서 하입을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뜨거운 감자처럼 오르내리고 있는데 미국의 하원 의원 48명이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 SEC 니네 입장 명확히 해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서한을 발송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의원들까지 SEC 게리 겐슬러를 궁지에 몰고 이더리움 증권 아닌데 왜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냐라고 압박한다면 진짜 혹시나 확률은 낮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도 깜짝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소식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 CFTC가 이번에 쿠코인 자금 세탁 소송에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상품이다라고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CFTC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소송 안건에 대해서 이더리움을 언급하면서 상품이다라고 발언을 해줬습니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 중 하나인 CFTC가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지칭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CFTC가 쿠코인을 소송하면서 쿠코인도 또 FTX처럼 파산하고 뱅크런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가 온체인 측면에서 쿠코인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주로 개인 사용자들에 의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인출됐고 전체 준비금에는 그렇게 큰 유출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크게 FTX처럼 파산되고 뱅크런이 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조금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쿠코인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안심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더리움이 긍정적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알트코인들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판이 마련이 되고 있고 AI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총 1위 자리를 뺏긴 애플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6월
10일 날 AI 전략을 밝히고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까지 개최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AI 개발을 추진하고 채택하려는 움직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의 빅테크 모두가 이 AI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겹도록 말씀드린 AI 코인 메타도 충분히 계속해서 하입을 받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1인 테더사까지 AI의 초점을 확장하고 혁신을 촉진할 최고의 인재, AI 관련 인력을 계속 채용한다. 스테이블 코인 1인 테더까지 AI를 적극 수용한다.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에 AI 키워드만 붙는다라고 해도 충분히 가격이 펌핑되고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알트의 어떻게 보면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함께 투탑 실물자산 토큰 RWA, 최근 싱가포르 통화청, 그리고 뉴질랜드 은행, 그리고 오늘은 HSBC 홍콩 상하이 은행까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골드 토큰을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금 RWA를 출시를 했고, 실제 HSBC 은행의 오리온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서 골드 RWA 실물자산 토큰을 발행했고 이를 거래할 수 있게 확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 블랙록이 처음에 RWA의 신호탄을 날리고 나서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까지 전부 다 실물자산 토큰화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려는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AI와 이 RWA는 이번 2024년 사이클 때, 과거 21년 불장 때 NFT 메타버스 P2E가 시장 하입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 두 개의 키워드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키워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최근 기술적인 비트코인 조정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펀딩 피가 어느 정도 청소가 됐고 다시금 조금씩 펀딩 피가 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알트코인들도 잠깐 쉬어가는 시기를 지나고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알트코인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사이클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크립토 가상자산에 굉장히 적대적이고 규제를 하고 막으려고 했던 IMF조차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IMF는 태평양 제도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이제는 거부하다가 이제는 권장한다.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물결이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캐치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위프트 IMF까지 지금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적극 권장하면서 기존의 명목 화폐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그리고 모든 자산들이 RWA 실물 자산도 토큰화가 되면서 디지털하는 그 중심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많이 올랐다, 크립토 시장 과열이다라고 해도 시장이 진짜 커지려면 아직 멀었고 걸음마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일시적으로 70K 부근까지 가격을 상승해줌에 따라 숏 물량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지만 아직도 지금 비트코인 더 폭락할 거다, 더 조정받을 거다라고 보면서 숏 물량이 아직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롱 물량과 숏 물량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 매수 물량 수요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물량 밀어버리면서 다시금 70K 위로 돌파를 하면서 신고점을 갱신해주는 그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국내 네이버의 비트코인 검색량 수치,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은 맞다. 하지만 21년 불장 당시 수치에 비하면 지금 50% 수준, 절반밖에 안 왔고 우리가 더 진정한 불장의 꼭대기가 가려면 지금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 어쨌든 상승장이 시작된 건 맞고 새로운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만큼 온 거 한 번 더 가야 그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매도를 고려하고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될 때 이제 벌써부터 뛰어내릴 때는 아니라는 것을 인간 지표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에 따르면 매도 물량 유동성이 과거 수준보다 지금 훨씬 낮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비트코인 살려는 사람은 많지만 팔려는 사람은 지극히 줄어들고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비트코인 다들 손에 꽉 쥐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호드하고 보유하고 홀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들처럼 단기적으로 초단타 치면서 선물 20배 30배 스킬핑 치는 애들이 아니라 한번 매집하면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보고 들고 가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매도 유동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개인이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축적하는 주소수, 그러니까 축적해서 계속 모아가는 주소수는 역대급 수준으로
과거 불장 때보다도 더 큰 엄청난 축적 주소가 생겨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고래들이 다 뱃속으로 비트코인 집어삼키면서 항상 창펑자오가 말해줬던 거, 그들은 싸게 사길 원한다. 지금 비트코인 100K 찍기 전에 지금 얘네들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집하고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도 이런 고래들 등껍질에 딱 붙어서, 혹등고래 등에 딱 붙어서 같이 항해하는 거 지켜봐야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고점이다, 단기 과열이다 하면서 뛰어내리면 나중에 더 비싸게 100K, 150K 가서 그때 고점에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지 말고 꼭 쥐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VIV 밴드 같은 경우에 1 구간을 돌파했는데, 과거 비트코인 최고점 구간을 보면 이 1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이 정도 상승했던 만큼 한 번 더 올려쳐주고 나서 사이클 고점을 찍고 하락이 시작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장 절반은 진행된 거 맞지만 과거 수치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올라온 거만큼 한 번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진정한 대상승 사이클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반감기 이후 이 신고점을 갱신한 이유가 진정한 본게임이기 때문에 아직은 반감기까지 3주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마지막 우리가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열차이기 때문에 이때라도 여러분들이 잘 탑승하셔가지고 이번 24년 25년 불장 사이클 제대로 준비해서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